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부 사건번호 2012-1999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배상의 소호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민경준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김근혜 변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권종씨 그리고 용준영씨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 측 증인 이효리씨 그리고 권배아씨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하여 8에서 9문항 이내 정도 신문을 해주시고 증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 증인 권종씨와 용준영씨, 그 다음에 피고 측 증인 이효리씨와 권배아씨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에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권종씨와 용준영씨, 피고 측 증인 이효리씨와 권배아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예. 증인 권종씨, 거기 보이는 증인 성서를 낭독하시고 용준영씨, 이효리씨, 권배아씨와 같이 밑에 서명 날인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 중에 그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권종씨의 신문을 시작하세요. 예. 예, 증인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박빙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원고 이댕간의 사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 이댕간의 사촌으로서 강북 스타일을 수정 또는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통 사촌 동생이 기특해서 곡들을 많이 봐주는데 그 중에 강북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공동 작업한 곡이었으니 제 사촌 동생의 작곡 스타일에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곡 자체는 최고는 아니어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고가 권종 씨에게 강북 스타일에 대한 충고를 받은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별일 없었어요. 그 곡을 완성했나 본데요, 뭐. 곡이 완성되고 난 후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슈스팝스타의 방송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매주 챙겨보니까 계속 봐왔습니다. 서판다 학생을 보셨나요? 원래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별 뜻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강북 스타일을 부르는 것을 보고 아, 얘가 우리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작업한 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작업한 곡으로 친구가 노래까지 부르다니 이건 너희들의 힘으로 곡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댕간 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저 반다가요라고 의아해하던데요.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대회에 나갔나봐요. 좀 서운하네요 라고 말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댕간이랑 판다가 워낙 친하다고 하니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까지 간 걸 보니 판다랑 댕간이가 사고를 쳤긴 쳤나 보네요. 싱어송라이터의 직업에서 저작권상의 문제란 치명적인 건가요? 싱어송라이터는 직업은 자신의 작사, 작곡한 곡을 직접 노래하는 가수로서 자신의 곡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런 곡에 대해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수로서는 착잡하죠. 자신이 쓴 곡을 읽게 된다는 느낌, 그리고 그 곡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잃는 것 같아 특히 더 마음에 드는 곡이 어려워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확실히 기분이 안 좋죠. 이와 관련한 문제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표절 의혹을 당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 솔로 앨범 버터브레이커 경우에도 타이틀곡 버터브레이커, 버터플라이 등 4곡이 표절 의혹을 받아왔었거든요. 버터브레이커는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는데 당시 해명하느라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금전 증인입니다. 있습니다. 방금 전 증인은 표절 의혹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또한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를 일으켰던 뜻 아닌가요? 뭐 문제될 것까지야. 관장님, 의의 있습니다.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 일을 꺼내며 증인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 얘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종은 이전에 표절 의혹을 당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므로 현재 저작권법에 관한 재판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과거의 얘기를 꺼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증인의 기분을 해치고도 나눌 만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표절 의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근혜 씨께서 표절 의혹을 문제점이라 하여 증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원고 측, 피고 측 모두 진정해 주시고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재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좋습니다. 다음 증인 용준영 씨 나오세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용준영 씨 신문 시작하세요. 예. 증인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이자 원곡을 프로듀싱한 바 있는 본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곡의 곡들 중 약 몇 곡을 프로듀싱 하시나요? 대략 10곡 정도 했습니다. 발표된 곡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곡 모두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앨범 판매나 음원 판매 프로핏도 많이 있었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이 댕강군의 곡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히트를 쳤던 원고의 곡들과 비교해 강복 스타일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것 같나요? 곡 자체가 워낙 프레시하고 뉴해서 다른 곡들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어쩌면 전에 프로듀싱 했던 곡들보다 더 히트를 쳤을지도 몰라요. 곡에 대해서 더 자세히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뮤직비디오 연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고 멜로디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내추럴하고 신선합니다. 어울리는 가수에게 이 곡을 부르도록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어울리는 가수에게 이 곡을 부르도록 할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서판다 양이 이미 편곡을 해서 대회에서 불렀으니까 말이죠. 이전 곡들보다 훨씬 페이머스해지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용진현 씨, 지금까지 원고와 함께 10곡 정도를 프로듀싱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스펀다이언과 공동장소와 강문 스타일은 지금까지 프로듀싱했던 10곡과 스타일이 비슷합니까? 미국에서 프로듀싱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용준여 프로듀서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을 계속하세요. 지금까지 원고와 함께 10곡 정도를 프로듀싱했다고 하셨는데 강문 스타일도 지금까지 프로듀싱한 곡들과 스타일이 비슷하냐고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의 말이 너무 빨라 증인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용준여 프로듀서를 배려해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말하는 빠르기를 늦춰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진영 씨, 그러니까 제 말은 전에 프로듀싱했던 원곡의 곡들이 왜 이번 거하고 비슷하냐고요. 비슷하지만 히든 강구는 스타일과 다른 부분이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저에게 화가 났나요? 용진영 씨, 제발 제 질문에 대답만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의 말투가 매우 불량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어투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진영 씨, 그렇다면 이den강 군의 스타일과 다른 부분은 누구에 의해 작곡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작곡한 건 아니고 사판다 학생의 의견까지 받아들이다 보니 이전 곡들과는 다른 스타일이 나왔겠죠. 원고가 쓰지 않을 의점이나 화성을 쓴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전 신문에서 강국 스타일이 지금까지 프로듀싱했던 원고의 곡들보다 더 히트를 쳤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국 스타일이 다른 곡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바로 서판다 양의 의견까지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곡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이den강 군이 평소에 쓰지 않던 서판다 양의 의견에서 비롯된 새로운 리듬이나 화성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노래가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아니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이 끝났으니 이어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이효리 씨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십시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을 시작하세요. 이효리 씨는 첩첩산 중학교 음악쌤이자 서판다 학생에게 싱어송라이터 경영대회인 슈스팝스타에 나가보기를 교응한 본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판다 학생과 이den강 학생을 모두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두 친구 모두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작업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어쨌든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둘이서 강북 스타일을 작업하는 것도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나갈 것을 권유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서판다 학생이 출연한 방송문이 나간 다음날 이den강 학생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같이 음악 수업을 듣는데 이den강 학생은 기분 나빠하는 표정으로 수업 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처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기분 나빠하며 피고를 무작정 고소했다는 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에 작사나 작곡을 많이 합니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곡이 피고의 실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곡이라는 것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본 적은 그냥 워낙 잘하는 학생이니까 무난히 작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별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평소에 피고가 작곡이나 작사를 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우수한 곡을 제출했다면 음악 선생님으로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내고 서판다 학생이 워낙 음악적으로 뛰어나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작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권배아 씨 나오세요. 팔 아프냐? 권보아 씨는 슈슈팝스타에서 서판다 씨의 공연을 심사한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슈슈팝스타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싱어송라이터 대회인데 조금 다른 점은 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죠. 싱어송라이터들의 공연을 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참가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참가자가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직접 자신에 속한 소속사 캐스팅할 수 있도록 지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거의 자작곡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에 접수한 곡에 따로 작곡, 작사자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편곡으로 리메이크한 곡을 참가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대회는 편곡이나 리메이크도 실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곡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작곡, 작사자를 명시해야겠죠. 서판다 양은 어떤 곡으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까? 밴드풍의 곡이거든요. 솔직히 밴드 곡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증인은 서판다 씨의 공연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밴드 특유의 분위기도 잘 살려냈고 곡 자체의 멜로디도 굉장히 단조로우면서 공감이 가는 선율이고 노래 실력도 나이에 비해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게다가 무대에서는 태도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서 눈에 가봤습니다. 곡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물론 싱어송라이터 대회이기 때문에 곡 또한 큰 영향을 주죠. 하지만 저희 대회 자체가 편곡을 한 곡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쓴 곡이라며 작곡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참가자가 아니라 노래 실력을 중요시하는 참가자라면 곡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심사하진 않아요. 피고는 작곡 능력을 중시하는 참가자와 노래 실력을 중요시하는 참가자 중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공연 전에 작곡이나 작사보다는 노래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직접 말한 것을 보면 노래 실력이 더 뛰어난 참가자가 아닐까요? 작사, 작곡 실력에 비해 노래 실력이 더 출중한 참가자들은 노래에 더 비중을 두고 심사하셨다고 했는데 피고 또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서판다 양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이 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까? 서판다양을 심사할 때는 곡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심사 기준은 곡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그 곡이 얼마나 참가자에게 어울리냐이기 때문에 강보 스타일이라는 곡보다는 그 곡의 분위기와 밴드 조울증이 얼마나 어울리냐를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판다양의 가창력과 보컬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곡을 심사 기준에서 아예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서판다양은 충분히 상을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북 스타일의 원곡과 서판다 양이 편곡한 곡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원곡을 보면 댄스 성격이 강했어요. 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고 멜로디도 강렬하고 박자도 딱딱 끊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원곡은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댄스곡을 많이 작곡하는 이den강 군의 작곡 스타일이 많이 드러났어요. 확실히 서판다양의 스타일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판다양이 직접 편곡한 것을 보면 밴드 조울증에 맞게끔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있죠. 댄스 성격의 곡을 어떻게 밴드 보이니 곡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판다양과 편곡 실력이 대단한 건 분명합니다. 밴드풍의 곡을 바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댄스곡을 밴드 분위기로 편곡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판다 양이 편곡한 곡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걸 심사위원들이 아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을 탔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서판다양의 작사 작곡학관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그 곡에 자신이 작사 작곡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판다양이 이 곡의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오히려 서판다양이 이런 밴드풍의 곡을 밴드 분위기로 편곡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듭니다. 따라서 서판다양이 편곡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을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을 타고도 충분히 나올 만한 실력입니다. 이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거진 소송대리인은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처음에 피고가 참가 곡으로 신청한 곡이 편곡된 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편곡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측에선 그걸 알지 못하게 한 것이 분명한 잘못 아닙니까? 자기가 작업한 곡을 자기가 바꾼 것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자신이 혼자 작업한 곡이 아니라 같이 작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작권도 있으니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가사를 붙이는 것, 밴드평의 멜로디를 만드는 것 모두 피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재판장님 이의 있어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제 신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재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배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더 신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려심 많은 여러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지상권 또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은 어떤 방식이나 절차에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창작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피고 서판자는 저작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원고 1인간에게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고 경연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였으므로 경연대회 상금의 절반과 향후의 강복 스타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수익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도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팔 안 아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 작업 중이던 강공 스타일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나친 권리 주장입니다. 발표가 되지 않아 주변인들의 진술이 없었다면 누가 작곡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곡에 대해 저작권을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공동 작업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8. 피고의 밴드 편곡의 저작권의 보호법이 훨씬 큼이 분명합니다. 이는 본 사건의 증인 중 한 명인 재판장이 의했습니다. 지금 시끄럽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님에게 장난에 넣어 배심원 여러분과 재판장님에게 웃음을 사주고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증인은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직 미성년자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고의 잘못이 충분히 비고의 잘못이라면 싱어송라이터 대회 신청서에 작사 작곡자를 빈칸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황상 충분히 강복 스타일을 피고가 작사 작곡한 것이라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작사 작곡란을 채우지 않은 피고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 피고 소송 대리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혹은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본사건 정황상 과다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인합니다. 좋습니다. 피징계자는 끝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슈스팝스타라는 프로그램과 청첩산 중학교에 늘 비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사건 번호 2012-1999 저작권 침해 배상에 대한 사건 판결 선고 기일은 2012년 10월 3일 3시입니다. 지금부터 2012-1999 저작권법 위반 배상에 대한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본 공동작업한 곡의 저작물성은 인정된다. 즉 제1호 공동작업곡 강릉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 소판다가 이 곡을 과제로 제출했을 때 음악 선생님의 가찬을 받았다는 점과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상을 탔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편곡한 곡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편곡한 곡을 낼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작업한 곡을 완성시키고 난 뒤 피고 소판단은 원고의 허락 없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서 그 곡을 편곡하여 불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저작권을 침해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자유권으로 보기에는 저작권자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고가 공동작업한 곡을 과제로 제출하고 대회까지 나가고 싶었으면 사전에 이를 원고에 알리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고 본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작업한 곡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된다. 그러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편곡하여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편곡하여 대회 출전을 강행한 행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재판장은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 행위에 의해 받은 재산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금의 절반 및 향후 1년 동안 강북 스타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저희가 있습니다.